안녕하세요, 디노입니다. 오늘은 추억팔이를 좀 해볼 텐데 지난 2020년 10월 31일 크리스 와이드먼에게 패배하며 미들급 왕좌에서 내려온 이래 8경기에서 단 1승만을 거두고 있던 앤더슨 실바가 마침내 현역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닉 디아즈전 이후 약물 검사에서 스테로이드 계통인 드로스타놀론과 안드로스테론이 검출, 그리고 UFC 파이트 나이트 122 가스텔론과의 경기를 앞두고 또다시 도핑 검사에서 스테로이드 계통인 메틸 테스토스테론이 적발되는 추한 행태를 보이며 미들급 타이틀 10차 방어라는 금자탑에 큰 흠집을 내게 되었지만, 실바의 시대 때 격투기를 즐겨보셨던 분들을 위해 실바의 은퇴를 기념 추억팔이용으로 센세이션을 불러왔던 실바의 경기 8개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적인 탑8 이런 식으로 순위를 꼽고 싶었지만 입문자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 순으로 진행하는 점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실바의 UFC 데뷔전으로 당시 리베는 TF 시즌1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패트릭 코테와 호르에 리베라 등을 꺾으며 4연승을 거두던 상황에서 타이틀 도전자 결정전으로 갓 UFC 데뷔전을 치르게 된 실바를 맞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실바는 케이지 레이지라는 중소단체 미들급 챔피언에 올라 직전 경기에서 인상 깊은 엘보우 공격으로 타이틀 3차 방어까지 성공한 상황이었지만, 과거 일본 무대에서 활동할 때는 다카세 다이주에게 트라이앵글 초크로, 그리고 이후 경기에선 초난료에게 히로구로 인해 탭을 친 전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일본 무대에서 대다수 일본 선수들이 전적 관리용 떡밥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훗날 UFC 미들급 10차 방어에 성공하는 실바에겐 상당한 흑역사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시작한 경기에선 당시 묵직한 빠따와 좀비 같은 맷집, 하지만 느린 발을 가진 리벤을 상대로 계속해서 아웃파이팅을 펼치며 쉴 새 없이 카운터를 적중시킨 끝에 경기 시작 49초 만에 KO승을 거두며 상당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죠. 참고로 리벤은 저돌적인 경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은퇴하기 전까지 총 33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쉬는 시간 제외 경기 도중 KO나 TKO 패배는 2경기 포함 단 2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엄청난 맷집맨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벤도 훗날 약물 검사에서 스테로이드 계통인 스토노졸롤이 검출되며 약쟁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죠. 이 경기는 지난 리벤전 승리 이후 벌어진 타이틀전으로 당시 UFC 미들급 챔피언이었던 리치 프랭클린은 22승 1패 1무효의 전적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 1패는 훗날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 오르게 되는 료토 마치다에게 당한 것이었고, 1무효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투박한 경기 스타일 대신 훌륭한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워낙 출중한 피니시 능력을 자랑했던 선수였던지라 거둔 22번의 승리 중 판정으로 가는 경기는 바로 직전 경기였던 자신의 미들급 2차 방어전을 제외하곤 전무하던 그런 상황이었고, 또 당시 최근 내 강자들을 모두 정리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 집권이 예상이 되던 선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한 경기에선 경기 초반 타격 공방전 이후 실바에게 빰 클린치를 잡힌 프랭클린이 자신보다 사이즈가 작은 실바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이후 계속해서 복부에 니킥을 허용한 끝에 커버가 내려와 있는 프랭클린의 안면에 실바의 니킥이 꽂히며 결국 KO패를 당하고 마는 프랭클린이었습니다. 이후 프랭클린은 당시 커리어 6연승을 달리던 제이슨 맥도날드와 UFC 내 4연승을 달리던 오카미 유신을 걷고 실바에게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데, 전 경기의 경험으로 인해 조금은 더 나아진 빰 클린치 대처 능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2차전을 통해 비단 빰 클린치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라는 걸 실바가 증명하게 됨으로써 프랭클린은 이 경기 이후 미들급에서 한 경기를 더 치르고 라이트 헤비급 월장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경기는 실바가 자신의 미들급 3차 방어전 상대로 프라이드 FC 마지막 웰터급 미들급, UFC 기준으론 미들급과 라이트 헤비급 동시 두 체급 챔피언 자격으로 UFC에 넘어온 댄 앤더슨을 맞이하게 된 경기로서, 당시 앤더슨은 직전 경기에서 UFC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 올라 있었지만 이전 자신이 꺾은 반달리 실바의 전용 샌드백, 퀸튼 잭슨과 타이틀 통합전을 벌여 5라운드 승부 끝에 판정패를 당하며 체면을 구긴 다음 이번에는 실바를 상대로 또다시 타이틀 통합전을 치르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과거 일본 무대에서 네로라 하는 강자들과 주먹을 섞은 핸더슨에 비해 다시 한번 초난료와 다카세 다이주에게 평생의 술 안주거리를 제공한 실바가 붙은 경기였지만, 시작한 경기에선 비록 1라운드 탐색전 끝에 라운드 중반부터 그라운드로 끌려 들어가며 핸더슨에게 체력을 빨리나 싶었지만, 시작한 2라운드에선 접신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핸더슨을 압박하기 시작한 실바였고, 이런 실바의 흐름을 끊으려 한 핸더슨의 태클 시도까지 족족 막아내며 실바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 전장인 스탠딩에서 경기를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후 자신에게
파상 공세를 펼치는 실바에게 다시 한번 태클 시도를 해보는 핸더슨이었지만 결국 하이 포지션에 깔려 2라운드 종료 8초를 남겨두고 리어네이키드 초크로 인해 탭을 치게 됨으로써 실바의 3차 방어전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핸더슨 또한 스트라이크 포스 이적 이후 복귀한 UFC 무대에선 라이트 헤비급으로 월장을 선택,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미들급 복귀 이전까진 계속해서 라이트 헤비급에서 경기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참고로 핸더슨 또한 TRT 호법으로 인해 많은 약물 의혹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핸더슨전 승리를 기점으로 체급 정리가 어느정도 끝난 실바, 이제는 라이트 헤비급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실바의 라이트 헤비급 데뷔전 상대는 제임스 어빈으로 퀸튼 잭슨으로부터 라이트 헤비급 한정, 최강 빠따맨이란 칭호까지 얻었던 이 선수는 안스빈 그래플링과 불운한 부상으로 인한 4번의 패배로 인해 당시 전적 14승 1패 1무효를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 14번의 승리 중에 판정으로 간 경기는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다소 투박하지만 무시무시한 빠따를 자랑하고 있었고, 특히 직전 경기 휴스턴 알렉산더를 상대로 8초 KO 승리까지 거둔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어빈이 수락하기 전 4명의 선수들이 실바와의 경기를 거부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지만 이 경기를 앞두고 어빈은 인터뷰를 통해 라이트 헤비급에서 실바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다가오는 경기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나타냈지만 벌어진 경기에선 경기 초반 탐색전 도중 어빈의 로우킥을 캐치해낸 실바가 뒷손 적중에 성공, 이어진 후속타로 인해 경기가 그대로 끝나버리면서 1라운드 1분 1초 만에 KO 패배를 당하는 굴욕을 안게 되었습니다. 또 경기 후 약물 검사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메타돈과 옥시모르폰이 발각되며 얼떨결에 이전 전방 십자인대와 내측 척부인대 파열로 인해 진통제를 복용하기 시작, 이후 약물 중독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양심 고백까지 하게 된 어빈이었습니다. 이 경기는 최근 내 강력한 대항마들을 모두 정리한 실바가 4차 방어전으론 캐나다 출신 타격가 패트릭 코테를, 그리고 5차 방어전으론 브라질 출신 그래플러 탈레스 레이테스를 상대로 방어전을 치르는 도중 태움 논란을 일으켰던 상황에서 실바에겐 더욱더 큰 도전이 필요하다 라고 믿게 된 UFC 사장 데이나 화이트에 의해 성사된 경기였습니다. 실바의 경기 상대는 UFC 전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 출신이자 화이트의 원조 양아들 중 하나였던 포레스트 그리핀이었는데, 그리핀은 UFC 수뇌부 측에서 당시 망해가던 UFC를 살리고자 마지막 배팅으로 하나 약 120억을 투입해 만든 미국판 주먹이 온다 TUF 시즌 1 결승전에서 스테판 보노와의 명경기를 통해 UFC의 숨통을 틔워준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UFC는 TUF 시즌 1 방영 이후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평균 약 39,000여 장의 페이퍼뷰 판매 실적을 올리며 연 평균 매출 100억에도 못 미치는 회사에서 2006년도에는 평균 페이퍼뷰 판매 실적 약 53만 장을 올리게 됨으로써 한 해 약 2,0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비록 계약서 사인 당시 그리핀은 화이트에게 실바의 UFC 데뷔전이었던 크리스 리벤전을 교훈삼아 노잼 경기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똑똑한 경기 운영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 경기를 기점으로 그리핀의 선수 생활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그런 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그냥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경기 초반 탐색전이 끝난 실바가 접신 모드에 들어가면서 진짜 말이 필요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었고, 정말 매트릭스를 방불케 하는 회피력과 핀포인트 스트라이킹을 바탕으로 그리핀의 전위까지 꺾어버림으로써 1라운드 3분 23초 만에 경기가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 경기는 진짜 충격과 공포였던 게, 어디 문지기를 데려다 붙인 것도 아니고 비록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지만 평균 이상의 그래플링과 타격 능력치, 그리고 최근 내 우월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전전전 경기에서 프라이드 비공식 미들급 1인자 친구를 달고 있던 마우리시오 쇼군 후아를 꺾고 당시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이었던 퀸튼 잭슨을 상대로도 비록 판정 논란이 일긴 했지만 그래도 잭슨까지 판정에서 잡아낸 뒤 첫 번째 방어전에서 라샤드 에반스에게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컨텐더 라인에서 활약이 기대되었던 선수를 몇 수위의 기량을 선보이며 갖고 논 상황인지라 충격은 정말 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당시 그리핀도 약물 검사에서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알프라졸람이라는 성분이 검출되며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약 4년 만에 UFC 복귀전을 갖게 된 천재 비토 벨포트가 직전 경기에서 캐치웨이트 시합으로 리치 프랭클린을 꺾고 실바에게 도전한 경기로서 이 경기는 실바의 미들급 8차 방어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만 19살의 나이에 간지나는 마스크와 조각같은 몸뚱아리와 함께 UFC 12 헤비급 토너먼트 우승을 거머쥐며 혜성같이 종합격투기신에 나타난 벨포트였지만 이후 일본 무대와 북미 무대를 오가며 활동하던 도중 경기 내적인 측면에선 부족한 레슬링으로 인해 경기 외적인 측면에선 자신의 친누나가 실종, 이후 변사체로 발견되는 비극으로 인해
때문에 롤러코스터 같은 커리어를 보낸 후 UFC에 복귀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기 전까지 실바는 벨포트와 같이 빠른 핸드스피드 그리고 막강한 화력을 지닌 수준급 타격가를 상대로 경기를 치른 적이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경기를 앞두고 벨포트와의 타격 공방전을 궁금해하는 팬들부터 시작해서 벨포트의 승리까지도 점치는 여론이 존재했었습니다. 경기를 보시면 라운드 중반부터 벨포트의 매서운 공세가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다소 반응이 늦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오타를 허용하던 실바가 이내 접신 모드에 들어가게 되고 이후 UFC에선 당시 전무하던 안면 꼬발킥으로 벨포트를 다운시키며 경기 시작 1라운드 3분 25초 만에 KO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참고로 벨포트도 이전 스테로이드에 적발된 전적뿐만 아니라 후에 TRT 오법으로 논란을 일으키게 되는 인물입니다. 이 경기는 대망의 미들급 10차 방어전 경기로 실바는 직전 9차 방어전 상대로 당시 아시아 중량급 최강자 오카미 유신을 2라운드 2분 4초 만에 TKO로 꺾고 치른 경기가 되겠습니다. 당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실바 소넨의 1차전 이후 과도한 남성 호르몬 수치로 인해 1년 출전 금지 처분을 받고 푹 쉬다온 소넨이 컨텐더 라인에서 여전한 자신의 경쟁력을 자랑하며 2년 만에 재도전한 경기로서 1차전 실바를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으로 인해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경기였고 그 기대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 대회에서 93만 장의 페이퍼뷰 판매 실적을 올리며 실바의 역대 페이퍼뷰 판매 실적 중 두 번째로 높았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한 경기에선 1차전을 재탕회로도 한 듯 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그라운드로 끌려 들어간 실바였고 1라운드 내내 하이 포지션에 깔려 답도 없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지만 시작한 2라운드에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테이크다운 시도를 방어해내는 실바를 상대로 소넨이 스피닝 백패스를 노리는 무리수를 던졌고 무게 중심이 무너져 케이지에 등을 대고 앉게 된 소넨의 가슴팍에 니킥을 적중시킨 실바가 이내 경기를 마무리 짓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실제 스탠딩 공방전이 1분여도 안 벌어졌던 걸 감안해보면 실바의 결정력을 엿볼 수 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실바의 UFC 16연승에 도전하는 경기이자 그리핀 전에 이어 또다시 자신보다 상위 체급인 선수를 상대로 치렀던 경기로 UFC 사장 데이나 화이트의 또 다른 원조 양아들 스테판 보노와의 경기였습니다. 보노는 이전 그리핀과는 달리 타이틀 전선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었던 선수였는데 이전 경기들에서 당시 떠오르는 신의 존 존스에게 일방적으로 밀리는 양상을 보이며 패배, 다음 경기에선 커리어 황혼기에 있던 마크 콜먼에게 또다시 패배, 그리고 이후 크리스토프 소진스키와 대결에 1승 1패를 주고받고 미국으로 포크라의 치와 카일 킹스버리를 꺾고 실바와 붙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날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실바는 직전 경기 소넨을 상대로 한 10차 방어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치르는 경기였는데 원래 이 경기는 UFC 151에서 존스가 핸더슨을 상대로 4차 방어전을 치르기로 되어 있었지만 핸더슨이 경기 약 일주일을 남겨놓고 부상으로 아웃, 대체자로 소넨이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존스가 준비 기간이 짧다고 거부하는 통에 메인 이벤트가 펑크나 대회 자체가 날아갈 위기에 처해지자 소식을 들은 실바가 이를 막기 위해 자원, 존스를 제외한 라이트 헤비급 선수 아무나와 경기를 치르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대회 취소가 결정된 상황이라 결국 이를 막지 못했고 대신 UFC 153에서 라이트 헤비급 선수 아무나와 붙게 되는데 대회 약 한 달여를 앞두고 드러난 주인공은 보노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경기 또한 실바가 실바한 경기로 경기 초반부터 케이지에 몰아넣어 클린치 싸움으로 경기를 몰고 간 보노. 비록 근접 상황에서 소소한 유효타를 넣으며 준비했던 대로 경기를 잘 끌고 간 보노였지만 라운드 중반부터 보노가 원하는 대로 케이지에 등을 기대어 계속해서 경기를 운영해주며 보노와 놀아주던 끝에 갑자기 페이스를 올려 보노에게 니킥을 적중, 1라운드 4분 40초 만에 후속타로 경기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노 또한 경기 후 약물 검사에서 스테로이드 계통인 볼데론이 적발이 되죠. 보셨다시피 모두 다 약물 스캔들에 휘말렸던 또는 휘말리게 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당시 팬들로 하여금 실바는 약을 빨아도 못 이기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들었지만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후 많은 팬들의 뒤통수를 거하게 치게 됩니다. 보노전 이후 약 9개월 뒤 2013년 7월 6일에 치른 크리스 와이드먼전을 기점으로 실바는 본격적인 내리막길을 타게 되고 2020년 10월 31일까지 약 7년 동안 9경기를 치러 1승 7패 1무효를 기록한 뒤 유라이아 홀전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하게 된 상황입니다. 한참 UFC를 재미있게 볼 때 활약했던 선수였던지라 저같이 추억팔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영상까지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